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주. 두 번, 그때 우리 그 빠진 거는 그때 카페에서 한 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한 번이? 하여튼 두 번, 이제 제가 번호를 안 매겨서 그러는데, 저도 체크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한번 거기 우리 홈페이지 한번 쫙 그냥 한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했던 거 올려도 되고 하니까. 갖고 오신다는 얘기니까 갖고 오신다는 그러니까 총무님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것만 제 가방에 있던 거 일단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다음에 이제 오늘 쑥 종강하고 날짜를 후에 잡아서 파티 시간 하나 가져서 그때 수료증을 관서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 특별한 계기를 내서 받아가는 방향을 그렇게 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주차하는 거 어떻습니까? 문서를 위조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 교수님을 모시고 초빙해가지고 제가 참 7월 5일 날 거기 인재개발원 거기에서 이제 한번 강의를 일단 요청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아마 그때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상을 한번 보시죠, 나중에. 자,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어떻게 한번 비울 것인가.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사실 좀 어려운 약한 영역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만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가 나아가서 조금 더 어떤 그 깊은 수준도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언급하긴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요렇게 안 오셨죠? 잠깐만 내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좀 컨트롤 하려면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악연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 나를 싫어하고 나도 이상하게 주는 것 없이 싫고 그다음에 계속 꼬이고 그리고 뭔가 불편한 이해관계가 하나 걸려 있고 이러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방법이 제가 그날 카톡에도 썼지만 컨트롤이 이제 쉽지 않으니까 쉬운 사람들은 좀 대화로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방법을 먼저 하시라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이 악한 마음, 악한 의도, 화나는 마음, 이걸 먼저 좀 보호하고 좀 진정시키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내 가슴을 내가 좀 어루만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좀 진정이 돼야 그 사람이 좀 덜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악한 마음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좀 먼저 내는 게,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은 나와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하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쉬워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딱 상대방한테 꼽혀서 네 하는 거 봐서 네가 잘하면 이런 감정의 이해관계 상태에서 우리가 잘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면 의외로 내가 나의 악한 의도가 이 악한 감정을 보호하는 연습을 하면서 글을 봐야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조금 더 진정되고 추스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정말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러다 보면 안 좋은 사람들도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악한 감정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제주에 있는 그 좀 어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이상한 막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벙쪘다가 걔가 사과를 했어요, 나한테. 내가 걔 사과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가슴을 정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뭐 압력을 넣은지 어쩐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내가 그랬죠. 너의 사과, 그러니까 내 속으로 네가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난 벌써 너를 용서했다. 그런 마음을 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어휴 괜찮아.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이미 난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그 뭐 어떻게 나한테서 사과를 하고 이러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신의 마음을, 나의 악한 의도를 보호하고 이걸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훨씬 세련되고 성숙되어 있고 나와 그를 보호하는 데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내 가슴의 문제로 자꾸 관점을 돌려보는 거죠. 이 안에도 그 사람이 나의 가슴의 느낌이라는 상태로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눈을 딱 감으면 그 사람이 여기에 느낌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그 스스로 정화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세상과 시비하지 않고 나는 나와 내 가슴의 느낌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을 용서할 때는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나쁜 마음도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이 비워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금 글자가 적은 것 같네요. 자, 우리의 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계획도 하고 자극도 받고 뭐 혼자서 걱정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몸과 느낌에 그리고 마음의 현재를 인식하는 연습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굳이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답은 현재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를 사는 것. 자, 그 불편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내가 정말로 현재에 머물고 있으면 현재, 나의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불편한 그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는 쳐다보고 있는 나의 현재에 또 집중하면 됩니다. 사실 이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문가들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덤덤하게 나의 현재를 딱 그대로 받아들이고 앉아서 그 사람 말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내 가슴의 느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계속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계속 그 나의 감정에 동요받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 선생님처럼 우욱하고 막 저번에 이제 본인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막 차도 몰고 막 죽으려고 다 했다고. 그런 정도로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2학기 때는 체험 프로그램을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인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한 서너 분이라도 되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저분은 몸이나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태생적으로 확 하는 걸 또 타고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확 하니까 옆에서도 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은 제가 마음을 보는 연습을 먼저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려니까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인식하는 연습이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형태의 삶들이 존재합니다. 부자인 사람,
뭐 성격이 좋은 사람, 건강이 나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존재하면서 각자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 조금 어렵겠지만 세상은 이미 상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이치, 세상의 질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지어진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져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은 이런 스타일로, 회장님도 회장님 나름대로 좋은 점, 나쁜 인생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뭐 이건 또 좋은데 또 취약한 영역이 있고, 우리 회장님은 뭐 다른 건 좀 괜찮은데 또 한쪽은 또 취약할 수도 있고,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미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세상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그렇게 작용해서 나는 그런 성격으로, 그리고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유전적 성향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돼서, 이게 이제 요거를 믿으면, 이걸 신뢰할 수 있으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뭐 총무님이 저 성격, 뭐 저 외모가 뜬금없이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지어진 영향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이 완벽한 법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미운 상대방을 내가 직접 단죄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질서, 어떤 법칙에 맡기면 됩니다. 나도 계획이 있듯이 세상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면 감정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정확한 법칙으로 합니다. 꼭 적당한 만큼만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이 적용됩니다. 나도 내가 이런 성격, 이런 체격, 이런 형태로 태어난 것은 어떤 정확한 법칙 때문에 이렇게 딱 하는 거지, 뭐 어떤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운 상대방,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법칙이 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나름대로의 각자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의 법칙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미운 상대방을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꼭 죽이려고 완전히 엿먹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두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판사나 뭐 검사들이 뭘 법적인 적용을 받듯이 세상의 질서는 딱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딱 제재를 가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그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면. 그래서 굳이 그를 이빨을 부두둑 하면서 그에게 복수를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건 이미 세상의 계획이,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직도 갖고 있는데 니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이러거든요. 상대방이 제가 어떤 일로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찬스가 돼서 이야기하면 니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나. 오히려 더 나한테 돌을 하나 더 얹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은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리암이라는 영화에 보면 미량. 네. 자기 아들 유대본이 감옥에 가는데 이 엄마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1년 2년 뒤에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 남자는 감옥에서 너무나 실수가 적혀 얼굴도 보고 살도 찌고 막 싱글벙글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그 마당에 있어서 어쩌가지고 공부하면서 울거든요. 그래서 세상도 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저 부분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세상도 다 비리고. 팔자소관인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적방하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적방하장, 잘못한 사람한테 큰 소리 친다는 말도 있고 두분 하사를 맞는다. 근데 두분 하사를 맞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이 혹시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왜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혹시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이 부분과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 본인의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얘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아직도 지가 찔러놓고 찔른 사람 얘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저도 좀 수업이 있으니 곤란하니까 지금 그 말을 딱 했을 때 제가 세상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좀 비역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까? 어떤 이게 틀렸다는 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과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겠죠. 네? 세상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겠죠.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잘 살고 그거 뭐 본인이 이제 그런 우리가 응고를 이야기로 그 갖다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그 총무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할 그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틀린 건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됐죠? 뭐 이걸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막 이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세상도 다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니까 저는 뭐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그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 선택이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도 다 계획이 있다. 세상은 그냥 크게 공이 굴러가는 거지 일일이 우리 개인들한테 계획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물건이랑 데리고 가는 거죠. 일일이 살피지. 일단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보통은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뭐 일반적으로 뭐 인간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나쁜 뭐 악한 사회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진정으로 인간하고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하면서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정말 이야기처럼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잘못적으로 오히려 잘 살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모습이. 인간 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필 비정이라든지 그런 논리하고 상향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가만히 배신을 당하는 그 시점에 제가 그냥 생각을 저렇게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 그걸 여러 번 찾아봤어요. 과연 그때 그러면 내가 첫사람을 배신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첫사람을 뭐랄까 컨트롤할 수 있나 전반적인 그런 능력은 없었을까? 요거 하나 이 답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부터 위로를 정말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배신을 당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내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대체적으로 집중하는 거 제가 사실은 많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 수도 있고 설명도 할 수도 있지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른 뭐 중급 코스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그 설명드릴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의 뜻과 틀리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생각이 많을 때 마음을 비운다는 방법은 세상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현실에서 생겨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게 외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외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 우리 총무님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본인의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테크닉은. 자, 세상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외부에서 우리 애가 다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신랑의 사업이 이상해지거나 할 이런 현상을 그냥 그대로 그럴 만한 그 상호작용, 그런 것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 마음의 불쾌한 감정, 지금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자, 미운 상대방도 인정 못하고 자신의 감정도 진정시키지 못하니 마음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왜냐, 이것도 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데다가 자신의 감정도 진정시키지 못해요. 기어이 폭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불완전한 이대로의 내 삶에서라도 충분함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만족한다는 느낌이에요.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불편한 내 이상한 감정이 설령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불완전한 이대로의 내 삶도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받아들여 보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불만족이 줄어듭니다. 내 마음의 멈춤을 위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진짜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닌 것 때문에 지금처럼 이상한 거 아닌데 하는데 약간의 언짢은 마음이 일어났어. 이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내 마음이 멈춰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계속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멈추어 보는 관점에서는 외부의 것도, 그리고 외부가 불편해서 생겨나는 내 마음의 불편한 감정도 있는 그대로 한번 수용하고 인정해 보는 연습. 그래야 내가 멈춥니다. 그래야 내가 쉬어요, 마음이. 그런 어떤 작용들이. 왜냐하면 이걸 본인이 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불만족스럽고 자신의 내면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좀 바쁘죠, 정신없이. 그리고 혼자서는 계속 혼자서는 계속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 나의 단점, 나의 취약한 점까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불만족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인데,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어떤 판단들, 내 기준을, 이걸 제가 보통은 한 5대5라고 적었는데, 저는 세상을 인정하는 현상에 대한 쪽으로 비율을 좀 더 두고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이 되고 이게 제로가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 일을 작동만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작용만 하는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외부의 현상도 받아들이고 내부의 현상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딱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아주 어려운 단계고 이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긴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그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멈추고 뭔가 외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일에 대해서도 조금 그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여러 갈등에서도 마음이 좀 진정되고 싶다면 앞으로 세상의 현상과 자신의 판단, 나의 의지의 비중을 이쪽으로 좀 많이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에는 잘못하면 무슨 뭐 황희정선처럼 이래도 저래도 바보 멍청이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걸 누군가 악용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쉬고 어떤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판단보다는 세상의 질서를 믿고 인정해주는 영역이 커지면 이분은 마음이 쉬고 자신의 어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 이게 오늘 뭐 강의를 하다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어쨌든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시더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라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보통은 자신의 판단이나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꾸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17번의 마음에 대한 영역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의 순수한 의지는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조건지어져 있는 영역이라.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저번에 우리 그 7만 원짜리 꽃을 달라 그래가지고 기어이 가지 않고 10만 원짜리인데도 서 있는 사람을 볼 때, 자, 자신의 감정을 다시 판단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가 팍 나서요.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 왜 10만 원짜리 꽃을 왜 자꾸 7만 원에 달라고 안 가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라고 하는 그 불편한 감정이 딱 일어났을 때, 자, 이 감정을 한번 다시 본다는 것은 사실은 알아차림의 의미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을 내가 하나의 현상으로 보려는 노력이에요. 이게 왜냐면 아직 내가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편한 감정이 내 감정이라는 사유가 계속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니까 정확해. 나는 이걸 정확하게 경험했어라는 이 그 판단해보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조건 지어진 그 사유가 딱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난 그게 괘씸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7만 원이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걸 못 하겠어. 그렇게 못해. 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의 감정이지만 이게 내 감정이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현재의 불편한 감정, 7만 원을 달라고 그 앞에 꼭 서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는 불편한 감정도 새로운 관찰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감정 자체를 하나의 내가 다시, 그러니까 제가 그때 탁구공으로 설명드렸죠. 불편한 감정이 탁 일어났을 때 불편한 감정을 그 다음 마음이 새로 탁 보면 그것을 새로운 관찰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이게 불변의, 내가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불변의 괴로움이 아닌 상태로 한번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 나도 이해시키기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인식의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탁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을 이건 정확한 나의 감정이에요. 사실 자기 감정은 아니에요. 자신의 순수한 의지는 없으니까. 자신의 성향이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나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불변의 진리라고 딱 해서 정확하다고 완벽하게 그 일에 그 점수를 주지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내 육체적 현상에, 내 육체에서 기반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으로 다시 지켜봐야 될 감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다음에 수업이 깊어지면 또 드릴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7만 원을 기어이 받겠다고 서 있는 저 사람을 부들부들 떨리는 이 나의, 분명히 내 안에서 존재하는 이 느낌을 내가 내 다음 마음으로 내가 부르르 떨고 있네, 뭐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완전한 내 것인 것처럼 부르르 떨고 있는 이 감정을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부르르 떠는 이 마음을, 다음 마음이 이것을 탁 지켜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냥 부르르 떠는 걸 알기만 하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것을 치유해 줍니다. 내가 이걸 몇 분이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론으로 자꾸 할 게 아니고 체험의 영역으로 좀 해야 되긴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이론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자, 10만 원, 7만 원을 기어이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악한 감정이 팍 하고, 이게 무슨 큰일 나고 뭐 절대 변하지 않을 느낌인 것처럼 내가 이게 맞다고 딱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는, 내가 지금 이런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네라고 해서 이것을 알기만 하는 새로운 그 다음 마음이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어렵다는 걸 아는데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완벽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새로운 마음은 맞고 틀리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생각에 대한 개념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는 맞고 지는 틀렸어 해서 이게 분별해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 불편한 마음을 아는 다음 마음, 새로운 마음이, 이것을 지켜보면 이 마음은 그 순간은 적어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되지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10만 원을 줄지 7만 원을 줄지에 대한 영역은 그와 나의 관계에 관한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유전자로 기어이 7만 원만 주고 갈 그런 고집의 스타일로 자라났으면 그 사람은 7만 원을 주고 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10만 원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 치유라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7만 원을 주느냐 10만 원을 주느냐의 영역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내가 지금 알아차렸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호했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그 보호는 하되 이게 뭐는 결론이 도출돼야 자기 마음이 완전히 해가 되는지,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쳐본다, 그 마음을 지켜본다, 우리가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그게 이제 오케이. 이 약기는 방법을 제시를 했겠네. 내가 이제 이런 말씀은 그럼 드릴게요. 아니, 근데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자, 이런 내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시적이고 금방 어떤 나에게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영역이 분명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조금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방법이 물론 뭐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영역이라, 굳이 예를 들면 우리는 무슨 운전면허 시험을 따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전투기 조종을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굳이 내가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냥 감정의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려면 운전면허증 정도 따도 되지만, 이게 아주 세밀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아주 진짜 거칠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러프하게 진짜로. 왜냐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건 제가 그 체험이나 사실 여기에서 아직, 왜냐하면 이걸
설명해도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는데 더 깊은 거 설명하면 더 어렵거든요. 저도 이해시키기 어렵고 본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시험 자체가 면허증이 아니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과정이라 일단은 좀 어렵다라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멈추기 위해서는 마음이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쉬는 방법 중에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관심이 별로 없는 몸의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생각으로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진행이 안 되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어이가 없네, 아닌 것 같은데 등으로 의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약간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살지만 정말로 그 뭐 핸드폰 기지국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 연결되어서 전자파로 뭐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듯이 그런 어떤 그 상황, 그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인식이 되면 내 마음이 조금씩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난 계속 불편하거든. 아닌 것 같죠? 아니야. 그럼 뭐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서. 자, 그래서 나도 계획했듯이 개인의 계획들이 이제 이건 제가 몇 번 조금 뭐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우리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집니다. 자, 눈앞의 현상들이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떠돌던 내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진정돼야 나의 현재인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체의 현재, 생활 속의 현재, 걷는 동작의 현재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신의 감정의 현재를 알아차리고 말고 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네, 이게 대답이 된대요, 우리 김 선생님. 왜냐하면 아직은 알고 말고 정도 수준,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수준이에요. 아직은.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상태로 내 감정이 나쁘네, 좋네, 요동치네라는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알고 말고의 단계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축구 선수가 됐는데 손흥민이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되면, 요건 아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 안에 악의가 먼저 사라지면, 내가 진정이 되면 그때 세상이 아무런 잘못이 없구나라는 세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견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의 연결고리를 잠깐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세상을 법칙 질서라는 큰 흐름에서 인정해주면, 그래서 불편한 팩트도 내 마음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긍정적인 의식이 생겨나면 항상 감정이나 그 생각에 종속되어 묶여 있어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나쁜 감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악한 마음이라는 연결의 힘이 좀 약해집니다. 이 알아차림 힘으로. 그래서 마음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음을 취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분들에 의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와서 배우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상으로 안내해서 마음 치유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알아차림의 깊은 의미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게 이제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어렵기도 합니다. 요거는 내가 김 선생님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유튜브 강좌 읽게 되는 것만큼 내 몸의 현재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은 그 순간 나의 사유를 만족시켜 주지만 나의 심리적 변화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나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강의인가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이론에서 체험으로 가는가의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가르침만큼이나 좋은 체험이 저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누구의 가르침만큼이나 좋은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체험이 나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체험은 우리의 감정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자, 사유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지금 남아있는 우리 인생 후반기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거 이런 걸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유혹되지 말고 사유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인생의 후반기에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축적된 성향들은 우리가 타고난 그런 DNA는 책을 읽거나 깊이 사유하거나 유튜브에서 감동을 받는다고 완전하게 어설프게 치유됩니다. 이거 완전하게 치유 안 돼요. 감정의 요요 현상만 계속 되풀이 될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살 거예요. 조금 기분 좋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또 어디 가서 뭐 좀 듣고 또 유튜브 보고 이거 이렇게 해서 넘어설 수 있는 이 DNA나 우리의 그 살아온 어떤 축적된 성향은 이런 걸로 못 그칩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요런 맛으로 살아가게끔 딱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훨씬 재미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작은 감동들이 있고, 하지만 계속 좋았다, 싫었다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해요. 여기에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완벽하고 바른 이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와서 보라는 것이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체험될 수 있고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는 이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로 자신의 감정, 나의 감정을 정말 무슨 말을 딱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안 하고 자신의 감정을 딱 이길 수 있는 그 체험,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르침, 좋은 어떤 선생님의 말도 중요하지만 좋은 체험이 나는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로 예사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사사로운 도움은 돼요. 사사로운 기분 전환 도움이 되는데 내가 나의 감정을 이기는 이 체험이 훨씬 더 나를 강력하게 바꾸고 내가 어려움, 위험에 딱 처했을 때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나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이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 유튜버나 책에서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론적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체험에 대한 영역, 다른 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대표로 김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가 이론을 했는데 김 선생님이 이제 2번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체험을 경험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약간 이해는 됐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도 아직 많아.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가을에 2학기 할 때 체험 프로그램을 한 서너 분 정도 해서 하면 이제 뭐냐면 걷고 앉아서 명상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그 마음의 미묘한 걸. 자, 이제 가을 학기에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저랑 같이 걸어볼게요. 뒤로 나오세요. 다른 분들 잘 보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서고, 자, 여기서 돌아라고 마음의 의도를 내고 돌아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네, 스톱. 다시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는 돌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계속 계셔보세요.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의도라고 하는데, 의도가 돌아라는 마음의 의도가 딱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몸이 돕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돌아. 내 마음에서 돌아라는 정신적 현상 됐습니다. 자, 우리 김 선생님은 다음 학기에 만날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느낌이나 욱하는 이런 게 너무 강해.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왜 원래는 느낌도 보고 호흡도 보고 해야 되는데 원체 강한 데다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제가 한 2달 동안 2학기 시작할 2, 3개월 동안 마음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방에서 이것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으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한다라는 의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아까 우리 총무인처럼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아,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질문을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해서 의도를 아는 연습. 이제 그것만 하십시오. 어려운 건데, 그죠? 그렇죠. 어려운 건데. 근데 지금 느낌이나 몸 보는 건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확 너무 강하게 올라가요. 배 움직이는 것도 뭐 잠깐 보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마음을 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서서 돌아 하는 이 마음의 의도 이것만 계속 보세요, 그냥. 그리고 화가 딱 날 때 아, 내가 이제 화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 여기 또 가서 돌아. 일단 이 마음만 보세요. 그것만 연습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진행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딱 저걸 이제 체험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요런 생각으로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뭘 하고 싶구나라는 의도가 딱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몸이나 느낌을 보는 이유가 사실은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몸하고 느낌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이론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게 문제라. 제 몸을 밖에 못 나가서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 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이 몸을 힘들게 만드니까 마음을 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은 와서 돌아라는 나의 의도가 있고 몸이 돈다는 걸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씩 저랑 이제 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갈 때 내가 욱해서 나가려는 의도가 있어서 나가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나가시면 돼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 그게 쌓여있고 또 막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니까 충격이.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더라도 한마디 하더라도 아, 내가 이제 한마디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고 이제 의도를 알고 계속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뭐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적당한 때가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내 마음의 갈등이 있었구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자꾸 잡아가면서 자신의 좀 빼딱한 마음을 바로 피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뒤에 뜨거움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 가슴을 오른쪽 가슴을 쫙 쳐다보면서 한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향상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잠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막 쿵쿵쿵쿵쿵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걸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현명한 분들에 의해서 체험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극복해냈고. 그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예를 들면
회사의 이제 회사 경우를 생각하면